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법원이 바뀌고 있다. 확실하게 피부로 느낍니다. 요즘 이제 법조인들 많이 만나보면 이게 법원의 상당히 분위기, 판사들의 재판 진행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워낙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이걸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판사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정치적인 판사들, 이런 이제 판사들은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통해서 상당히 판사들도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이런 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이제 법조인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네 가지만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첫째 예가 김만배하고 이제 신앙림이가 둘 다 이제 구속돼 버렸어요. 옛날에 좌파 판사들이 영장하면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도주도 우려도 없고요. 뭐 조사가 끝났네 이러면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김석범 판사는 영장 담당 판사인데 일고의 고민도 없이 원칙대로 이제 김만배가 이번에 세 번째 구속이 됐다. 세 번째 영장실. 그 다음에 신앙림이도 나름대로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거물이죠. 근데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이 판사가 한 명 늘었거든요. 4명으로 이제. 근데 면면이 보면 진짜 판사들로 이제 정치 판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쭉 판결이나 양력을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이제는 뭐 발부하든 기각하든 이제는 이제 조금 옛날보다는 김명수 때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졌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꼭 어제 뭐 발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영장 발부나 인용 기각이 없잖아요. 크게 이슈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칙대로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김석범 이분은 이제 서울 출신이고요. 연수원은 이제 31기, 보통 검사도 31기, 사법고시가 41회니까 연수원 31기. 그리고 이제 서울에 서라벌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아주 이제 엘리트죠.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석사도 하고요. 박사도 했네요. JSD 박사까지. 아주 이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런 분이 영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나 신앙님이 단호하게 바로 구속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또 이분들은 이제 변호사를 좀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도 변호사 좀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합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냥 발부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법원칙에 따라 한다. 김만배하고 신앙님의 죄는 제가 이미 특집으로 제가 방송해드렸죠. 며칠 전에 했잖아. 많은 분이 보시는데, 야, 인터뷰를 일찍 해놓은 거예요. 2021년에 9월 15일 인터뷰를 조작으로 이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조우영이 안 된 이제 박영수 로비 받아가지고 조우영한테 커피 한 잔 타주고, 야, 네가 조우영이냐? 커피 한 잔 먹고 가라. 뭐 이래서 이게 봐줬다. 뭐 이런 게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우영이가 이제 대출 브로커인데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로비 당해가 박영수 때문에 대출 사건을 덮어버렸으니까 이게 대장동이 몸통이다, 원흉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대출은요, 부실 대출이 아니고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오래전에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조우영이 조사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조작이죠. 그러면서 5일 뒤에 신앙님한테 책값을 1억 5천에 부가세까지 1억 6천5백. 이게 배임수재 뇌물이에요, 뇌물. 배임수재 1억 6천5백. 어제 가서 또 그랬겠지, 판사 앞에. 아이고, 이 책은요, 국보급 책이기 때문에 제가 또 깎아가지고 1억 5천에 샀습니다. 원래 한 3억 가치가 있습니다. 제한테 그랬거든, 김만배 씨가. 또 이랬을 거예요, 판사한테.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하겠어요? 아니, 그걸 이렇게 상식에 맞는 변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영장이 다 발부됐잖아요. 김석범 판사.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법원이 달라지는 게요. 두 번째,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상당히
이재명 재판이 조기 종결 이런 게 나와요. 옛날에 막 그냥 끌어버렸잖아요. 2년씩 막 선거법 1심. 근데 요즘요, 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신속 재판하니까 그 좌파 33부의 김동연,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성진 공직 담당이자 선거법. 이분들이 그냥 이제 종결하잖아요. 더 이상 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 박정훈 의원이 털었던 그 위정교사 김진성, 이것도 이게 7월 달에 정의신문 종결한다잖아. 7월 8일. 그러면 이게 9월 달에 놓겠지. 늦어도 8, 9월에. 공직선거법 2년 끄는 것도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워낙 쪼대니까 종결한다잖아. 이제 딱 끝났잖아요. 6월 28일 정의신문 끝나면. 이것도 이게 8, 9월이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김명수 때는요, 2년, 3년, 4년짜리 대부분 4년이었잖아. 4년. 황운하부터 뭐 윤미향이 조고, 그래도 이게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는요, 단호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두 개 사건을 1심만 놓으면요, 2심은 금방 일사천리로 갑니다. 일사천리로.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의신문 다 했고 항소심이 할 게 없잖아요. 일사천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대법원까지 가죠. 이래 날리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야, 이런 게 이재명 재판이 김명수 때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때하고 다르잖아요. 판사 태도나 다르잖아요. 법대로 하라고 워낙 쪼대니까. 이게 두 번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희대 이후에 달라진 게 바로 우리 그 신진우 부장을 연임시키는 거. 이거는 절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이라고 저는 봐요. 왜? 신진우 부장이 워낙 FM 원칙대로 하고 형량이 세니까 이왕이게 시간을 어떻게든 기피 신청이나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변호사를 계속 바꾸고 기피 신청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끌어가 이화영이 이런데 신진우한테 인사 2년 되면 인사하니까 끌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신진우 부장 1년 더 시간 줄 테니 이화영 끝까지 마무리 지어 이랬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이게 엄청난 공이죠. 앞으로 이게 이재명 거도 맡고 있잖아요. 한 1년만 더 주면 1년만 더 주면 내년에서 1년만 더 주면 이재명까지 이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화영이 판결문을 쓴 판사 배석 판사는 이번에 왔거든요. 배석 판사는 이게 내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재명 판결문이 이화영하고 이게 달라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게 인사 배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놓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달라진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즘 이게 법정 가면 법원장들이 재판하는 전국이 다 그래요. 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신속한 재판 신속하게 했으면 전국의 법원장들이 다 직접 재판을 합니다. 옛날에 법원장이 재판하겠어요? 행정 사무하는데. 근데 요즘 서울 고등법원장 윤준 고등법원장도 이게 사건을 몇십 건 맡아가 이게 떼고 있고요. 파기환송 사건들. 서울 고등법원장이 우리 서울 고등법원장이 판사 중에서요. 판사 중에서 서열이 넘버 2입니다. 옛날에 넘버 1이 누구냐? 사법연수원장. 사법연수원장이 판사 중에는 서열 1이고 2등이 서울 고등법원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법관들은 왜 안 빼느냐? 대법관은 이게 법관이죠, 법관. 그러니까 법관이 넓은 거예요. 대법관이 있고 그 밑에 판사 중에는 이제 사법연수원장이 1순위, 그 다음에 서울 고등법원장, 뭐 부산 고등법원장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나간다 이 말이죠. 법관 전체는 다 법관인데 그 밑에 그 판사를 좀 좁은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재판한다 이 말이죠. 근데 법원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판사들도 안 할 수가 없잖아. 왜? 법원장이 솔선수범해서 사건을 많이 떼는데 와, 행정사무하는 법원장이 한 달에 10건을 뗐다. 근데 판사가 한 달에 5건밖에 못 뗐다. 판결 5개밖에 결론 못 못 썼다면 이게 부끄럽잖아요, 평가가. 그래서 요즘 이게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판사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상당히 법원이 많이 변한 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고 법조인들은.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8월 1일 날 대법관이 완전히 3명 바뀌면 사법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대법원장이 바뀌니까 대법원이 바뀌잖아요. 대법원이 바뀌면 일반 법원도 바뀝니다. 왜? 대법원이 그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일반 법원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법원이 바뀌니까 법치가 살면 누가 죽어요? 범죄자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죽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조국이도 죽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이게 선거법으로 날아갈 사람도 많죠. 이제 선거법 무조건 6개월, 3개월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켜. 이러면요. 그래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준석이가 먼저 날아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양문석이도 달아날 거고요. 양문석이. 그 다음에 그 김준혁이. 이자도 많이 고발 당해 있잖아요, 지금. 김준혁이도 있고, 뭐, 기존에 재판 중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선거법. 앞으로 이게 신속한 재판이 되면 결국 범죄자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 법원의 변화를 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